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노총각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석돌이라 했는데 30이 훌쩍 넘도록 장가를 못 간 것이었지요.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였지만 워낙 우직하고 말주변이 없어 처녀들한테 인기가 없었거든요. 에이, 오늘도 혼자 저녁이구나? 석돌이가 한숨을 푹 내쉬며 좁쌀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런 어느 날 밤, 석돌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것이었지요. 꿈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건만 목소리는 또렷한 것이었소. 석돌아, 나를 기억하느냐? 남자가 물었지요.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석돌이가 꿈속에서도 더듬거리며 대답했다네. 괜찮다. 지금은 몰라도 되거늘 그냥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가 있단다. 그러면서 남자의 목소리는 진지해지는 것이었지요. 아니, 부탁이라니요? 석돌이는 잠시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러자 동쪽으로 새 고개를 넘어가면 버드나무가 우거진 마을 하나가 나온단다. 일단 그곳으로 가거라. 아니, 버드나무 마을이라니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요? 헌데 이때 갑자기 꿈속에서 한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그 처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달빛을 받은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저 처녀는 누굽니까? 석돌이가 넋을 잃고 물었습니다. 일단 그곳으로 가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부디 그곳에 가주길 바란다. 라며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이러고서는 아침에 눈을 뜬 석돌이는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처녀. 정말 아름다웠는데. 석돌이가 그저 멍하니 앉아 중얼거렸지요. 평생 처녀한테라고는 제대로 말 한마디 걸어본 적 없는 석돌이였건만 그 꿈속의 처녀는 자꾸만 더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동쪽으로 새 고개를 넘으면 버드나무 마을이라. 이에 석돌이는 결심을 하는 것이었지요.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석돌이가 갑자기 먼 타지로 떠난다니까 의아해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석돌이가 어딜 간다고? 그럼 그 짓던 농사는 어쩌고? 이웃 영감가 물었더랬지요. 그러자 전 그냥 꼭 좀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요. 석돌이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꼭 가봐야 할 곳이라. 아니, 거기가 어딘디? 동쪽으로 새 고개 넘어가면 나온다는 그 버드나무 마을입니다요. 그럼 거기 그 먼 곳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석돌이는 차마 꿈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길을 떠났습니다. 이런 석돌이가 고개를 하나, 둘, 세 개를 넘어서 마침내 버드나무가 우거진 한마을에 도착했어요. 와, 정말 버드나무가 많네 그려? 석돌이가 감탄하며 마을로 들어섰지요. 헌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마을 입구에서 몇 명의 사내들이 석돌이를 막아서는 것이었소. 넌 어디서 왔느냐? 한 사내가 험악하게 물었지요. 그러자 저는 서쪽 마을에서 왔는데요. 석돌이가 겁먹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쪽 마을. 혹시 지난번에 우리 마을 소를 훔쳐간 도둑무리 중 하나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석돌이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 일단 잡아놓고 보자. 이내 사내들이 석돌이를 붙잡으려 했지요. 바로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잠깐들 멈추세요. 여인이 당찬 목소리로 외쳤지요. 그러자 사내들이 멈춰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연하 씨 아니십니까? 한 사내가 말했어요.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에요.
제가 보증하겠어요. 여인이 단호하게 말하자 하지만 제 말을 못 믿으시겠어요? 제 남편 기억하시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타지에서 온 분을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내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석돌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석돌이는 그 여인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석돌이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어요. 그러자 여인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도둑은 아니시죠? 네. 저는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을에 일이 좀 있어서. 석돌이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헌데 여인을 자세히 보니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이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의 눈에는 아주 착한 인상인 것이었지요. 저는 연하라고 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석돌이라고 합니다. 석돌이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석돌 씨는 이 마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연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석돌이는 꿈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꿈을 하나 꿨는데 말이지요. 그 꿈에서 어떤 남자가 이 마을로 오라고 했지요. 정말이요? 그런 꿈 하나로 여기로 오셨다고요? 연하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꿈에서 한 처녀를 봤는데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석돌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연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지요. 그럼 그 처녀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키는 좀 작은 편에 머리를 양쪽으로 땄고 옷은 연두색 치마를. 석돌이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에 순간 연하가 살짝 놀라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 어째 그런 처녀가 딱 우리 마을에 있긴 한데요. 그 순이라는 처녀인 것을. 순이요. 석돌이의 눈빛이 반짝였지요. 네, 매일 저녁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처녀인데요. 어째 연두색 치마를 즐겨 입는 것을. 연하도 놀라 설명이어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정말입니까요? 아 그럼 그 처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석돌이가 설레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연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곧바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요. 석돌이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세요. 연하가 제안했지요. 아, 아닙니다요. 어찌 그럴 수가. 처음 보는 분께 폐를 끼칠 수는 없지요. 석돌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빈 방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낯선 마을에서 하룻밤 묵을 곳도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석돌이는 고민하다가 결국 연하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합니까요? 석돌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지요. 별거 아니에요. 혼자 먹기도 심심했는데 같이 먹으니까 전 좋습니다. 연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석돌 씨는 결혼 안 하셨습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네. 가난하기도 하고 말주변도 없고 해서 처녀들이 저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석돌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석돌 씨는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하가 진심인 듯 이어 말했지요. 그러자 석돌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하 씨도 참 좋은 분 같습니다요.
그럼 어째 혼자 계시기 힘들진 않으십니까? 그러자 연하의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전 남편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석돌이가 조심스레 대답했지요. 하지만 사실 연하는 석돌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끌림을 느끼고 있던 터였습니다. 남편을 닮은 건 아니었지만 그 순박한 눈빛과 착한 마음씨가 좀 마음 한구석에 들었던 것이지요. 이런 내 마음을 어쩌지? 저분은 다른 처녀를 찾으러 온 건데. 연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연하는 약속대로 석돌이를 우물가로 데려갔어요. 저기 저 처녀가 순이에요. 연하가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에 석돌이가 보니 정말로 꿈에서 본 그 처녀인 것이었어요. 연두색 치마의 양쪽으로 따은 머리,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모습까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처녀가 석돌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서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연하가 격려해 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용기를 내어 순이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석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이가 고개를 돌려 석돌이를 바라봤지요. 네? 누구세요? 아, 저는 석돌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먼 곳에서 왔는데. 석돌이가 더듬거리자 그래서 어쩌라는 표정의 순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텐 무슨 일이신가요? 순이가 의아했습니다. 석돌이는 꿈 이야기를 곧바로 꺼내놓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우물쭈물거리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 연하가 불쑥 옆으로 다가와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순아, 이분은 내가 아는 분이야. 우리 마을에서 며칠 지낼 건데 젊은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러셨군요. 순이가 석돌이를 쳐다보았지만 별 관심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날부터 석돌이는 순이의 눈에 들려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일을 도와주면서도 순이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기도 하고 순이네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순이는 석돌이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 근데 왜 자꾸 날 쳐다보는 거지? 괜히 신경 쓰이게 시리. 순이가 친구에게 불편해하며 말했지요. 그러자 아, 왠지 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친구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난 준호 오빠한테 이미 마음을 줬는데. 순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한편 연하는 멀리서 석돌이가 순이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며 괜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개까지 해줬는데. 아, 왜 이리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걸까? 연하는 혼자 눈물을 흘렸지요. 석돌이도 순이에게 다가가려 애쓰면서도 이상하게도 자꾸만 연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연아 씨가 저녁에 차려준 밥상 참 따뜻했는데. 그리고 연아 씨가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것도 좀 이쁜 편이긴 했는데. 그러다 석돌이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연아 씨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긴 했지만. 아, 안 돼. 나는 순이를 만나러 온 거야. 꿈에서 본 그 처녀를. 헌데 며칠이 지나자 연하는 석돌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가 찾아와도 집에 없는 척하고 마을에서 마주쳐도 급히 피해가는 것이었지요. 이에 석돌이는 용케 연하를 마주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연아 씨. 왜 자꾸만 저를 피하시는 겁니까요? 그러자 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바빠서. 연하가 눈을 피하며 말했지요. 아, 그런 것 같진 않구만요. 무슨 제가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석돌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석돌 씨.
석돌 씨는 순이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것이. 그것이 그게 아니라. 순간 석돌이가 당황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몰랐는데 왜 그리도 싱숭생숭했는지. 전 석돌 씨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난 뒤로 석돌 씨를 뵐 수가 없었어요. 석돌 씨는 순이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러나는 게 맞아요. 연하가 큰 맘을 먹고 고백한 것이었지요. 그러자 그제서야 석돌이는 연하가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아 씨. 석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가세요. 순이한테 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연하가 돌아서서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날 밤 석돌이는 다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지요. 꿈속의 남자가 다시 나타났거든요. 석돌아,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석돌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익숙하지 않느냐? 석돌이가 집중해서 들어보니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이 목소리는. 맞다. 나는 너와 함께 일했던 대수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지더니 석돌이가 아는 얼굴이 나타났어요. 대수 형님? 석돌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지요. 대수는 석돌이가 젊었을 때 한양에서 품팔이 할 때 만난 동료였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이지요. 형님. 형님이 왜 꿈에? 석돌이가 눈물을 흘렸지요. 나는 사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열병을 앓다가 그만. 대수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몰랐습니다요. 괜찮다. 네가 알 리가 없지. 우리가 헤어진 지도 꽤나 오래됐으니. 대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석돌이가 물었지요. 그러자 내 아내를 부탁하고 싶어서다. 대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내, 라니요? 연하 말이다. 내 아내 연하를. 순간 대수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뭐라고요? 아니 그럼 연하 씨가 형님의 아내였습니까? 석돌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난 너를 항상 믿고 좋아했었지. 그래서 내 아내를 너한테 부탁하고 싶었단다. 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순이라는 처녀를 만나라는 줄 알고. 석돌이가 당황했지요. 그러자 알고 있다. 내 너한테 일부러 처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저 너를 이 마을로 부르기 위한 것이었어. 대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어찌 그런.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내 아내 연하를 만나라고 하면 서로 부담스러웠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다른 처녀를 보여준 것이지. 어찌됐든 내가 바라던 대로 됐으니. 대수가 석돌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연하를 잘 돌봐주거라. 석돌아, 너는 착하고 성실한 녀석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네 얘기를 연하에게 많이 해주었어. 그래서 연하도 널 만나면 금방 알아볼 거라 생각했는데. 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석돌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연하는 좋은 여자다. 나를 정말 잘 돌봐주었고 마음씨도 곱고 깊지. 하지만 나 때문에 재혼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지 않느냐? 대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형님, 그래도 어찌 제가. 석돌이가 망설였습니다. 너도 연하를 좋아하고 있지 않느냐? 대수가 석돌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에 석돌이는 부인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순이를 좋아한다 생각했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연하를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내 꿈에서 깬 석돌이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석돌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나마 순이는 그저 꿈에서 본 아름다운 환상이었을 뿐 진짜 마음을 나눈 사람은 연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연하 씨는 내가 힘들 때 구해 주었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나를 위해 따뜻한 밥까지 지어 주었는데 그리고 연하 씨는 나를 석돌이는 황급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깬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연하의 집으로 뛰어갔어요. 연하 씨! 연하 씨! 석돌이가 문을 두드렸지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연하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석돌이가 간절하게 외쳤지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고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초췌한 연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연하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연하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석돌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순이한테 가세요. 저는 할 말 없어요. 연하가 문을 닫으려 했지요. 석돌이가 급히 문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연하가 움찔하며 멈췄어요. 뭐라고요? 석돌이는 연하의 방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요. 대수와 함께 일했던 옛날 이야기부터 꿈에서 대수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대수가 연하를 부탁했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지요. 연하는 석돌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석돌 씨가 이 마을에 온 거였군요.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순이를 만나러 왔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석돌이가 연하의 손을 잡았지요. 진짜 만나야 할 사람은 연하 씨였어요. 형님이, 대수 형님이 저를 여기로 부른 이유는 연하 씨 때문이었어요. 연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과부예요. 석돌 씨는 처녀와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석돌이가 큰 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연하 씨가 좋아요. 연하 씨의 따뜻함이 좋고, 연하 씨의 착한 마음씨가 좋고, 연하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연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지요. 정말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대수 형님도 저한테 연하 씨를 부탁하셨어요. 형님은 연하 씨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게 안타까우셨대요. 석돌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그렇게 믿고 아끼던 그 석돌이란 분이셨군요. 연하가 감격해하며 말했지요. 저를 알고 계셨어요? 석돌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석돌이라는 동생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언젠가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연하가 고백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형님이 우리를 이어주신 거였네요. 석돌이가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네요. 당신을 만난 게. 연하가 석돌이를 바라보며 눈물 어린 미소를 보였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수와의 추억, 서로의 지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을 말이지요. 그런데 석돌 씨, 그럼 순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부터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순희 씨를 진짜 좋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석돌이가 솔직하게 말했지요. 그저 꿈에서 본 아름다운 환상에 매혹된 것뿐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거더라고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석돌 씨. 아니, 이제 그냥 이름을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저도 연아 씨. 아니, 연아라고 불러도 될까요? 석돌이가 수줍게 웃었지요. 좋아요, 석돌. 연아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석돌이와 연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혼인을 하겠다고 알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연아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마을 이장이 기뻐하며 말했지요. 대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들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혼례 날, 석돌이는 누더기 옷이 아닌 깨끗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준비해준 옷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석돌이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석돌아, 너는 착한 아이다. 연아를 잘 돌봐주거라. 이장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요. 연아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혼례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지요. 연아, 정말 아름다워요. 석돌이가 넋을 잃고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돌님도 멋져요. 연아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지요. 혼례는 조촐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주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혼례를 치른 그날 밤, 석돌이와 연아는 함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장가를 갔다니. 석돌이가 감격해하며 말했지요. 저도 다시 한번 혼인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연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뭐지? 석돌이가 놀라며 일어섰지요. 그 빛 속에서 대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어요. 형님. 석돌이가 소리쳤지요. 여보. 연아도 눈물을 흘리며 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수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고맙다, 석돌아. 내 부탁을 들어줘서. 그리고 대수는 곧 연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아, 이제는 나를 잊고 석돌이와 행복하게 잘 살아줘. 석돌이는 아주 착한 사람이니까. 여보. 당신을 잊지는 못하겠지만 석돌과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아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됐다. 나는 이제 편히 떠날 수 있겠구나. 대수가 두 사람을 축복하듯 손을 들어 올렸어요. 형님, 가지 마세요. 석돌이가 외쳤지만 대수의 모습은 점점 흐려지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석돌이와 연아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갔어요. 석돌이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일했고, 연아는 살림을 꾸리며 석돌이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밭에서 감자를 많이 캤어요. 석돌이가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은 감자전을 해드릴게요. 연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연아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여보, 정말이에요? 석돌이가 기쁨에 겨워 연아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우리 아기예요. 연아가 행복해하며 말했지요. 석돌이는 그날 밤 대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형님, 들리세요?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형님 덕분이에요. 석돌이가 무덤 앞에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살랑 불어오더니 마치 대수가 축하해주는 것 같았지요. 몇 달 후, 연아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여보,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연아가 아기를 안고 물었지요. 석돌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선이라고 짓는 게 어때요? 대수 형님의 대자를 따서.
좋은 이름이에요. 대선아, 잘 자라거라. 연화가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석돌이네 집에 복이 들어왔구나. 이장이 기뻐하며 말했지요. 대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들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석돌이와 연화는 대선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대선이가 물었지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석돌이와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건 말이다. 아버지가 신비한 꿈을 꾸면서 시작됐단다. 석돌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꿈이요? 대선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래, 꿈에서 한 분이 나타나셔서 아버지를 이 마을로 인도해 주셨지.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란다. 와. 그럼 진짜 운명이었네요. 대선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운명이었지. 연화가 석돌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석돌이도 연화의 손을 꼭 쥐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짜 운명을 만나러 온 거였단다. 진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이란다. 연화가 대선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대선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석돌이와 연화는 웃으며 딸아이를 안아줬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오래오래 석돌이와 연화는 평생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꿈을 쫓던 노총각이 진짜 운명을 만난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참된 인연을 잘 만나시길 바라면서 만일 만나셨다면 그 인연도 잘 유지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